2주차 2강입니다. 오늘은 공급사슬 관리가 뭔지 좀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공급사슬 관리에서의 그 핵심 이슈가 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그 많이 등장하는 린이라는 그 용어가 앞에 붙어서 린 공급사슬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잘 하고 있는 그 기업들 있죠? 그 지속 가능성 면에서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 핵심 특성이 민첩성, 적응성, 정렬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런 기업들이 그 공급사슬에 속하는 그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구성원들이 잘 협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적응성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잘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공급사슬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 슬림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슬림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우리 생산 운영 관리에 보면은 그 낭비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낭비요소 이런 것들이 공급사슬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제거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으로 얘기할 그 린 공급 사슬 관리가 결국은 그 낭비요소 제거된 공급 사슬 관리,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비요소 제거는 결국은 그 공급 사슬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낭비요소 제거가 물론 이제 효율성에 도움도 되지만 결국은 뭐냐면 슬림화됐다는 거는 뭐냐면 대응성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사슬이 뭐냐 이렇게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이거는 뭐냐면 원자재 공급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소비자까지 거기 개체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을 보시면은 원자재 공급자, 생산자, 유통센터, 도매상, 소매상, 고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급자의 공급자, 고객의 고객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성원들을 이제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거기에다가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사슬 관리에서의 그 초점은 뭐냐? 결국은 공급사슬 전체의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구성원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체가 이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 그 중에 일부는 구성원 중에 일부는 자기 자신이 희생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해요.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공급사들 전체적으로 재고를 어디에 보유하면 가장 좋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고를 떠안는 그 구성원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그 비협력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물론 이제 보상을 통해 가지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공급 사슬 간의 경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 협력적인 관계를 이끌어내는 거 이것이 이제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그게 여기서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급사슬 관리 이제 정의랄까요?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공급 사슬 관리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는 이제 80년대 후반에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90년대 이제 1990년대 이제 확대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요. 일단 정의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요약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로지스틱스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로지스틱스 관리하고 공급 사슬 관리는 동일한 거냐? 이거를 이제 동일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공급 사슬 관리가 더 폭이 넓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지스틱스 관리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지스틱스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작점에서 소비 시점까지 제품 서비스 및 관련 정보의 흐름 및 보관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통제하는 공급사슬 프로세스 일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초프라 앤 민들이라는 사람은 공급사슬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개체들로 구성된다. 공급사슬은 생산자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송자, 창고, 소매상, 고객을 포함한다. 공급사슬은 생산자와 같은 특정 조직 내부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된 모든 기능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신제품 개발, 마케팅, 생산 운영, 유통, 재무, 고객 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치 이 등의 경우에는 공급사슬 관리란 서비스 수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시스템 전체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품을 정량, 적소, 적기에 생산 및 유통시키기 위해서 공급자, 생산자, 창고, 상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데 이용된 일련의 접근법이다. 이런 식으로 또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트 등은 세계적 수준의 공급사슬 관리라는 사상은 고객이나 공급자의 수익성 및 생존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익성 향상 및 생존 보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특정 조직의 공급 시스템 과정에 대한 디자인, 개발, 관리, 지속적인 향상에 책임이 있는 활동 및 가치를 반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는 공급사슬 전체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탁월한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급자와 고객을 비롯한 상위 및 하위 구성원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이제 다 요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급사슬 관리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탁월한 고객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는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네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사슬 관리에는 원자재 공급에서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이 포함되고 특히 최종 단계인 최종 소비자까지 이제 포함된다는 거. 두 번째, 공급사슬 관리는 공급사슬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거. 세 번째는 공급사슬 관리는 탁월한 고객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네 번째는 공급사슬 관리의 목적은 결국 경쟁 우위 확보에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프라하고 그 민들이라는 사람이 공급사슬 쪽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그 공급사슬의 주요 동력,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이 동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공급사슬의 효율성과 시장 대응성 측면에서 성과를 결정짓는 그 요소랄까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재고, 수송, 정보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휴고스라는 사람은 또 뭐 여기에 또 다른 것들을 더해서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떤 것이
그 이슈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상황에 맞춰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입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중앙 집중화를 할 거냐 아니면 분산을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물류센터다 그러면 중앙에 하나만 크게 시설을 갖출 거냐 아니면은 지역에 물류센터를 각각 둘 거냐 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이제 그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적정 규모의 생산 능력 결정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유 능력하고 이제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유연성하고 대응성이 높아지죠. 근데 비용이 이제 증가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될 그런 문제다. 그 다음에 공정과 관련해서도 이게 제품 중심 공정 디자인을 가질 거냐 아니면 프로세스 중심 공정 디자인을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제품 중심이라는 거는 이건 소품종 대량 생산에 이제 적합한 그런 형태고요. 프로세스 중심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의 배분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를 생산 능력 어느 정도를 특정 제품 생산에 전적으로 투입할 것인지와 어느 정도를 다품종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유지할지 이걸 결정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 결정이 돼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생산된 제품의 보관 방법도 제품별로 보관할 건지 고객별로 보관할 건지 크로스토킹을 할 건지 크로스토킹은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설이 이제 그 동력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재고와 관련된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고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고에 그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물론 많으면 안 좋지만 좀 그 긍정적인 차원도 있고 부정적인 차원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재고는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어, 근데 재고를 일부러 많이 보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규모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생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한꺼번에 많이 생산을 그 하는 것이 에, 그 뭡니까 규모 경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제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재고 수준이 높아지죠. 그죠?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재고를 많이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너무 많은 양을 보유하게 되면 이제 재고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 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은요. 안전재고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안전재고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수요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수요보다 이제 조금 더 많이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때 보유하는 재고를 뭐라 그러면 안전재고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안전재고 이 수준이 높으면은 뭐 수요가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그 이제 대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전재고 수준이 높다는 거는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재고를 어디다 보유할 건지, 아무래도 고객 가까이에 이렇게 분산해서 재고를 보유하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뭐 재고를 보유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응성은 굉장히 높아져요. 그죠? 지역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재고를 보유하게 되면 그걸 다 묶으면요. 전체적인 보유 재고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재고를 중앙에서 보유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재고 수준이 낮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낮아져서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죠. 근데 뭐냐면 아무래도 지역에 보유하는 것보다는 대응성이 좀 낮아진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량과 주문 시기 결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뭐 규모 경제 효과랄지 이런 거는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주문했다가 만약에 그걸 이제 판매를 해야 된다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와서 이게 판매될 때까지는 계속 재고로 보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반대로 한 번에 주문한 양을 줄이면은, 그죠? 줄이면은 보유하는 재고 수준은 낮아져요. 그런데 이제 자주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문과 관련된 이제 주문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과 관련돼서는 또 어떤 이슈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보면요. 이것도 역시 이제 대응성하고 효율성을 이제 고려해서 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응성을 높이려면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수송 수단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비행기로 수송할 거냐 아니면 배로 수송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행기 수송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죠. 자, 이런 것도 이제 결정할 때 목표 시장의 고객들의 특성 고려해 이제 결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고객이 신속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응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어, 가격에 만약에 민감하다면 효율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수송 수단을 어떻게 할 건지, 수송 경로는 어떻게 할 건지, 아웃소싱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정보와 관련된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이 정보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추세이죠. 정보는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공급사슬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대응성하고 효율성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어, 뭐 나중에 얘기는 나오겠습니다만 전략적 제휴 뭐 그쪽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수요 정보를 공급사슬 구성원들이 공유해서 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공급사슬 전체적으로 재고 수준이 감소되어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공급과 수요의 일치도 향상되어 대응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전략적 제휴 그쪽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고요. 또 이 정보 공유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채찍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저 공급사슬에 그 채찍 효과를 이제 그 감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음, 그래서 이 주요 동력이라는 게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급사슬 전략 수립 시에 이 네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공급사슬 전략은 또 경쟁적 전략과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경쟁적 전략이라는 게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건지 뭐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맞춘 그 초점에 맞는 그 공급사슬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그러면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런 전략들이 공급사슬 전략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응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그러면은 그 대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급사슬 전략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즘 그 공급사슬 관련해서 그 핵심 이슈는 뭐냐? 이 핵심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일장에서 봤듯이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뭐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뭐 각종 정부 규제나 혹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으로도 이해가 가능하고요. 혹은 또 사회적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걸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걸 추구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급사슬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목적은 환경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과 동시에 장기적인 이익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미 이거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죠. 두 번째가 리인 공급사슬이에요. 이게 이제 리인이라는 용어가 이게 공급사슬에 이제 붙어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린이라는 용어는 이제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원래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린은 이제 낭비 요소 제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슬림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사슬에서는 모든 개체들이 짧은 사이클로 운영되고 공급 사슬의 하위 단계에 있는 고객의 주문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시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경우를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고객이라는 의미는 최종 소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급 사슬의 단계에서 하위 단계는 상위 단계의 이제 고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린 공급 사슬에서 보면 공급 사슬 전체적으로 재고를 많이 보유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주문 충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원래 도요타에서도 그 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게 이제 도요타에서 JIT 시스템 이런 거 도입한 것도 결국 뭐냐면 재고를 많이 보유하지 않기 위함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급 사슬에서도 이제 린이라는 용어가 붙은 거는 뭐냐면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슬림화 시키는 것도 있지만 재고에 이제 좀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가치 창출과 경쟁 우위 확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공급 사슬 관리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고려 요소가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경쟁자보다 탁월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탁월한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가격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더 신속하게 뭐 배송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공급사슬 관리 측면에서 이런 그 차별화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사슬 디자인 자체를 그죠?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일장에서도 잠깐 봤죠? 이 공급사슬을 그러니까 세분화된 시장의 그 고객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공급사슬을 다른 공급사슬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가치사슬과 공급 네트워크 구축.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은 뭐 기업의 이제 주 활동과 이제 보조 활동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연결이 돼서 결국은 이제 마진을 창출한다는 게 이제 가치사슬의 그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진을 창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 사슬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공급 사슬 형태가 이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피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얘기한 건데 제품은 기능적인 제품하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효율적인 공급사슬 형태가 적합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적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응적인 공급사슬 형태가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채찍 효과 감축하고 전략적 제휴입니다. 그러니까 채찍 효과라는 거는 이제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채찍 효과를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요즘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전략적 제휴예요.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되면 이제 정보 공유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그 다양한 효과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슈가 돼서 그럼 어떠한 전략적 제휴 형태를 갖출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류 전문 업체와의 이제 파트너십 형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 이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VMI는 이미 한번 봤죠. 이거는 공급자가 재고를 관리한다 그래서 벤더 매니지드 인벤토리 시스템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CPFI라는 게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이용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CPFR은 뭐 영어 말을 해주듯이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ollaborative 이건 뭐 협력적인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플래닝 계획, forecasting 예측, 그 다음에 replenishment 이건 재고 보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뜻을 가지는 건데 이게 대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3PL이라는 그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3자 물류, 3자 물류가 되겠죠. 이게 물류 전문 업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류 전문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3PL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슈가 뭐냐면 공급사서의 스루프 최대화입니다.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듯이 이 공급사설이라는 게 이제 개체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통해 가지고 그죠? 통과되는 양을 뭐 스루풋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 흐름이 원활해야지 그게 최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루풋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여기 지금 하나의 이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산운영 관리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TOC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이 요 스루풋 최대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린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스루풋 최대화에 슬림화를 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루풋 최대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관리와 관련된 건데요. 재고 관리는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협력적 공급 사슬 관리에서 재고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협력적 공급 사슬에서의 재고 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산 운영 관리에서 접하는 그 재고 관리는 비협력적 공급 사슬에서 재고 관리예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별로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주로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다룰 거는 뭐냐면 그것도 물론 보지만 협력적 공급 사슬 관리에서는 그럼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우리가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그 여러분들 왜 그 제가 얘기했던 그 프로젝트 두 번째 있잖아요. 옵션 두 번째가 폴은 어떻게 재고 관리 해결사가 되었을까 그 책 있죠. 그것이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협력적 공급 사슬 관리에서의 재고 관리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로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공급 사슬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공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까지 가죠. 거기에 관련된 그 프로세스들의 디자인하고 운영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물론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조달이 먼저 이루어지겠죠. 구매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구매 프로세스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산과 관련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유통과 관련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까지 도달한 다음에 다시 반품이 되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 반품과 관련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될 게 이제 생산 프로세스 디자인하고 운영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뭐 생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모듈러 디자인이랄지 뭐 대량 맞춤이랄지 이런 이 공급사슬 관리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달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배송과 관련된 거. 이건 이제 시설에 중앙 집중하냐, 분산된 시설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송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했던 뭐 크로스도킹 이런 것들도 여기서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품과 관련된 프로세스 디자인하고 운영. 이게 지금 이제 공급 사슬 관리에서 그 핫한 이슈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슈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IT 쪽 있죠. 그래서 공급 사슬 관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들이 요즘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ERP라는 거 있죠? 그것과 이렇게 접목이 돼서 이 소프트웨어들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아예 ERP 속에다가 포함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IT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급사들의 이제 성과 평가하고 이제 개선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제 한번 세팅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 이름이 뭐냐면 SCOR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 이제 기업들하고 전문가들이 거기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이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평가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잘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벤치마킹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 벤치마킹 한다는 거는 이제 개선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그 내용도 지금 이슈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이제 리인 공급 사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린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낭비 요소 제거예요. 그러니까 슬림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공급 사슬 관리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이게 뭐냐면 소비자가 소매상에게 제품을 주문하고요. 그러면 소매상은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이용해서 주문을 즉시 충족시키고 재고 보충을 위해서 생산자한테 주문을 하고요. 생산자는 소매상의 주문을 충족하기 위해서 보유 원자재를 이용해서 즉시 제품을 만들어 배송하고 소모된 원자재의 보충을 위해서 원자재 공급자에게 주문을 한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에 그런 재고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재고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죠. 물론 이게 뭐 아이디어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인 시나리오의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모든 참여자들이 짧은 사이클 및 일정한 생산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공급 사슬의 하위 단계에 있는 고객의 주문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시에 이제 공급한다는 거고요. 공급사들 전체적으로 재고를 많이 보유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주문 충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 운영 측면에서 여러분들 생산 운영 관리 들을 때 이제 풀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풀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프로세스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럽시다. 여기 뭐 수요가 발생한다 그럽시다. 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면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거를 이제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비게 되죠? 그러면은 전 단계에서 이렇게 한 단위가 이렇게, 그죠? 전 단계에서 이렇게 한 단위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이게 이제 한 단위 흐름인데요. 이게 풀 시스템이에요. 풀 시스템이고, 이 풀 시스템은 언제 작동을 하냐면 이 수요가 발생했을 때만 작동을 하죠.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이 시스템은. 그래서 수요가 발생하면 이 일종의 여기서 이제 끌어다 잡아당기는 이제 그런, 그죠? 효과가 있죠. 그러면은 한 단위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전 단계에서 넘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단위 흐름이 되죠. 이게 이제 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린 공급 사슬 관리가 이제 가능하게 된 그 이유는 뭐냐? 물론 뭐 어렵게 보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IT 이제 발전을 인해 가지고 정보 공유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히 수요 정보 공유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미리 준비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도 미리 준비를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쪽에서는 뭐 JIT 같은 시스템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풀 시스템이 이제 가능하게끔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분야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보관 및 수송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급사슬 구성원들 사이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뭐 전략적 제휴 뭐 이런 얘기 했죠. 이게 되어서 리드 타임 단축 및 보유 재고 수준의 감소가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인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린 시나리오가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은 린 공급 사슬 구축이 사실 조금 이제 개체들 간의 그 협력이 요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이런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이 어려운 그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린 공급 사슬은 뭐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게 전체적인 재고 수준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린 공급 사슬 관련 이제 기본 철학이랄까요?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 한번 보면요. 여기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는 린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시스템 철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공급사슬 관리 그 정의할 때 보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린은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도요타 생산 시스템 TPS에서 나온 개념인데 낭비호수 제고와 관련된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스템 철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죠? 글로벌 최적화를 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시 핵심 이슈 살펴볼 때 우리가 스루프 최대화라는 얘기를 했죠. 그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제약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비즈니스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 이제 우리 린 공급 사슬 관리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은 뭐냐면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린 공급 사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공급 사슬 대 공급 사슬의 경쟁 시대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통 채널에서 공급자에서 구매자로 파워가 넘어가고 있다. 이거는 뭐 이미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의 파워가 더 세다는 거예요, 공급자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화. 이것도 이제 그 지금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이죠. 그 다음에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비즈니스 환경인데요. 그럼 그런 환경 하에서 린 공급 사슬 관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일단은 이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린 공급 사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고객 중심이잖아요. 모든 게 이제 파워도 고객으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공급 사슬 관리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공급 사슬 디자인이 공장이 아닌 고객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고객 중심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대응성, 민첩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사슬 관리 그 공급 사슬 구축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푸시에서 풀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푸시하고 풀 그 얘기는 뭐냐면 생산 운영 관리에서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푸시 시스템은 뭐냐면 일단 생산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그 다음에 생산을 해요. 그 다음에 재고를 보여요. 그 다음에 수요가 발생하면 이 재고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푸시 시스템이에요. 푸시. 그죠? 풀은 예측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수요 발생하죠. 그 다음에 생산이 이루어져요. 그죠? 재고가 없습니다. 생산해서 수요 충족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절대적인 그 뭡니까 차이는 뭐냐면 푸시에서는 예측을 해서 생산하고 이렇게 되는데 풀은 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생산이 이루어져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로 이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재고에서 정보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그 중요성이 이제 여기서 강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않고 아까 이제 풀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 수요 정보 공유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 사슬에서도 정보가 공유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에서 관계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고객 관계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공급 사슬 관리에서도 보면 그 한 축이 뭐냐면 그 CRM이고요. 또 한 축은 뭐냐면 SRM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고객 관계 관리, 그 다음에 공급자 관계 관리 있죠? 이런 것들이 이 공급 사슬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관계를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데서 린 공급 사슬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 구간 관리로의 전환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공급 사슬 관리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공급부터 시작해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전체 있죠. 그걸 하나의 시스템을 관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에서 프로세스로의 전환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게 뭐 팀제로 이제 바뀐 이유가 조직이 팀제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어떤 특정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팀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문 프로세스다 그러면 주문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팀에서 관리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죠. 이런 데서도 역시 링 공급 사슬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나홀로 경쟁에서 네트워크 경쟁으로 전환.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공급 사슬 대 공급 사슬의 경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때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제 관리가 이루어져서 이 경쟁 우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좀 오늘 스피디하게 이제 좀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핵심 이슈하고 그다음에 린 공급 사슬 관리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